이렇게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되어 있냐? 여기 봐봐요. 우리가 이제 구조를 봐야 돼요.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용태고 무엇이 사건이냐 이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보면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눠져 있죠. 용태가 뭐예요? 용태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사건은 뭐예요? 용태가 아닌 것이죠. 시험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진짜로요. 용태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정신 작용이죠. 작용. 이 작용에 따른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라고. 태양은 뭐다? 나눈다, 분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신작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법적인 사고죠. 우리가 법적인 민법적인 생각이죠. 생각. 그것을 분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건은 뭐예요? 사건은 정신작용이다 아니다? 아니죠.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작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인간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것은 법률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두 가지, 용태와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말이죠. 용태와 사건 이렇게. 그럼 이해됐죠? 그럼 용태는 뭐가 있다? 외부적. 봐봐. 우리 인간의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을 뭐라 한다? 그것을 행위라고 얘기하죠. 행위. 알죠? 그것을 외부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고 그렇지 않고 이것을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것을 행위라고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행위. 그래서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얘기해. 그다음에 내부적 용태는 그냥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이 내부적 용태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외부적 용태는 적법하고 뭐가 있다? 위법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는 적법에서 시험이 나와. 그래서 적법만 우리가 볼 거예요. 이 적법만 따로 뒤에서 볼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내부적은 의사적하고 관념적인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할 때 소유의 의사란 말 있죠? 뒤에가 의사란 말이 나오면 그것은 뭐라고 한다? 의사적이라고 그래. 중요하지 않아. 시험에 안 나와. 그리고 관념적 용태는 관념적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악의하고 뭐가 있다? 선이란 말이 중요해. 여러분 선의가 뭐죠? 뭐뭐를 모른다. 악의는 뭐죠?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악의는 알고 있는 것이고 선의는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선의는 모르고 악의는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나요? 이것을 선의, 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한다? 외부적, 내부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요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뭐뭐를 모른다는 의미에서 선의는 어디서, 이 전체가 지금 다 어디에 속해요? 법률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다?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죠. 선이다 악이다 이런 것이 법률 사실이다. 우리 민법상으로 악의는 뭐뭐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냐 그러면 이런 무조건 악이, 모른다 그러면 무조건 선이.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사건이죠. 사건은 뭐다?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이죠.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 같은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이 시간의 경과에는 뭐가 있다? 취득시효, 그 다음에 시효 취득이죠. 소멸시효 이런 거죠. 취득시효나 소멸시효, 그 다음에 출생, 그 다음에 사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부당이득, 그 다음에 혼동, 부합 이런 것들이 있죠. 알겠죠? 그래서 부당이득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부당이득은 뭐죠? 법률의 규정이면서 사건이에요. 여기는요 혼동, 부합인데 특히 여러분요 혼동의 경우에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여러분 등기는 뭐를 등기하냐? 적법행위예요. 적법행위일 때 등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가 사건의 경우는 정신작용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동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동에 의해서 물권이 소멸하는 것은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어요? 알겠죠? 이것을 얘기해. 시간의 경과, 취득시효, 소멸시효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의는 모른다는 것이고 악의는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 혼동이나 부합 이것은 뭐에 속한다? 사건에 속한다 이렇게. 그래서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혼동이나 부합에 의해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등기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은 사건은 뭐가 비교된다? 용태. 참 어렵죠. 용태. 누구 옆집 이름 같잖아요. 아저씨 이름이요. 알겠죠? 그래서 용태의 반대가 뭐다? 사건이죠. 그래서 사건은 정신작용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차치하더라도 중요하지 않다. 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냐? 적법행위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적법행위를 별도로 지금부터 본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적법행위를 보시면 적법행위는요 법률행위하고 뭐가 있다? 여기 준법률행위가 있죠? 이런 봐봐. 아까 우리 법률행위가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뭐다? 법률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에 속하는 거지 법률 사실에 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법행위는 법률행위가 적법행위인데 법률행위가 법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럼 또 한 가지, 여기 두 번째, 여기 봐봐. 지금 의사표시하고 준법률행위가 비교되죠. 아까 우리 준법률행위는 어디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 속에. 법률 규정은 네 가지가 있죠. 부당이득, 불법행위,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준법률행위라고. 그러니까 준법률행위는 법률의 규정이라는 말이고 의사표시가 아니죠. 그럼 시험에는 항상 어떻게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 그럼 준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를 묻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요 단순 암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 자, 그럼 봐봐요.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를 묻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률행위를 묻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 뜻이 준의사표시가 아닌 것, 준법률행위를 찾아라.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 의사표시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의사표시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의사표시의 수와 방향에 따라서 몇 가지? 세 가지. 하나는 뭐? 단독, 계약, 합동행위.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합동행위는 별로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는 않다. 그래서 그럼요 합동행위는 뭐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로서 그것은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죠. 나머지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중요하다. 단독행위 알겠죠? 계약, 합동행위인데 항상 시험은 단독행위하고 계약만 두 개를 묻는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요 어떻게 묻는 것이냐?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계속해서 이제 비교하는 것. 그다음에 단독행위가 무엇이냐? 이게 시험에 나와.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단독행위가 시험에 나왔죠. 이번엔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하는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것과 상대방이 없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자 봐봐. 상대방 있는 것 지금 봐. 상대방 있는 것은 뭐냐면 면제하고 상계가 있죠. 그럼 여기다 면제는 누가 한다? 면제는요 채권자가 면제를 해. 채권자가 누구한테 면제하죠? 채무자에게. 그런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계는 누가 한다? 상계는요 채무자가 한다. 채무자가. 그래서 단독행위죠. 이런 단독행위라는 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 이런 일방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다?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볼까요? 우리 학원에는 자판기가 없는데요. 다른 학원들은 자판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300원 넣으면 커피가 쏟아지죠. 그런데요 꼭 200원만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돌아가면서 200원만 가지고 와가지고 100원씩 빌린단 말이죠. 꼭 그런 여자 있어요. 그럼요 200원 가져가서 100원 빌리면서 말한다. 이따 갚을게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진짜로 받나 안 받나 싶어가지고 아까 빌렸던 거 100원 이렇게 주죠.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 됐어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그럼 누구죠? 빌린 사람은 채무자, 빌려준 사람은 채권자죠. 채권자가 갚지 마 이 말이죠. 그걸 말한다? 채무 면제.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를 아니야 나 다 갚을 거야. 아 됐다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를 유한다 유하지 않는다? 유하지 않는다. 그것을 면제라고 하고 상계는요 퉁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요 1억 원을 받을 게 빌려줬고요. 을은 또 갑한테요 6천만 원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을이요 돈을 갚으려고 그래. 1억을 갑이 을한테 빌려주고 을은 갑한테 6천만 원 받을 게 있잖아요. 그럼 원래는 어떡하죠? 1억 갚고 다시 6천만 원 받아야 되죠.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퉁쳐가지고 얼마만 갚으면 된다? 4천만 원만 갚으면 되죠. 그래서 서로가 계산한다. 상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하냐? 변제를 할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계는 채무자가 하고 면제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요 면제, 상계 알겠죠? 자 무건대리에서 뭐가 있다? 무건대리에서 추인하고 철회가 있죠. 추인은 본인이 하는 것이고 철회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인과 철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추인은 누가 하는 것이다? 본인. 철회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죠? 세 가지. 아마 법정 대리인의 동의.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것도 상대방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다시 한번 할까요?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알겠죠?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해됐나요? 이것을 우리는 상대방 있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상대방 없는은요? 없는. 상대방이 없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세 가지를요.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유원, 유증. 유증은 뭐냐? 봐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고받는 것을 공짜로 준 것을 증여라고 그래요. 유증은 내가 유언서다 써놓은 거죠. 내 재산 중에서 아파트는 개똥이한테 줘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죽으면서 유언서다 써놨으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죽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걸 유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증,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아까 우리 사담법인, 설립행위는 뭐죠? 합동행위라고 그랬죠? 사담법인 합동행위죠? 재담법인, 설립행위. 이번에 이거 정답 이게 나왔잖아요. 이것이 다음 중에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 그래서 정답 이거 나왔잖아요. 재담법인, 설립행위가. 됐죠? 그래서 재담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것이다. 암기의 시작.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서 세 가지.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할 때. 그러면 상속은 포기를 어디다 해요? 상속을 포기할 때 다른 상속인한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상속인한테 포기하면 상대방이 있잖아요. 상속을 포기할 때는 가정법원에 가서 포기하는 거예요. 가정법원에다 포기해. 상속 포기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상속. 소유권 포기하면 뭐죠? 이런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요 상대방이 입 안에다 털어넣으면 상대방이 있는 거죠.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버려요?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거죠. 상대방이 있어 없어? 없죠.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상대방이 없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다시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상대방 없는 이거. 세 가지 더. 점유권, 소유권, 상속 포기. 소유권, 점유권, 상속 포기. 이것도 상대방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몰라도 유원, 유증, 재담법인, 설립행위 세 가지 알아야 돼. 상대방 없는 것. 상대방 있는 것은요. 자, 파트를 크게 세 파트로 나온단 말이죠. 면제, 상계,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취소. 물론 동의가 있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 다시 뭐라고? 면제, 상계. 면제는 누가 한다? 채권자. 상계는 채무자. 추인, 철회. 추인은 누가 한다? 본인이. 철회는 누가 한다? 상대방이. 법정 대리인은 뭐를 한다? 미성년자한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모두 해서 8가지. 이 8가지가 상대방. 물론 다른 것도 있어. 시험에 안 나와. 8가지만 암기하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다?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합동의. 합동의는 뭐다? 사담법인이다. 사담법인. 그래서 여러분 밑에 것도 없이 뭐라고 나오냐? 봐봐. 이 전체에 있는 거, 여기 있는 전체에 있는 것이 바로 법률행위에 속하는 거라고. 다음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사담법인, 설립행위. 법률행위죠. 두 번째요. 유언. 법률행위죠. 여기 해제. 법률행위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준법률행위를 찾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게 이제 법률행위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뭘 본다? 준법률행위를 한번 본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준법률행위 그것을 이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봐봐. 일단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온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상대방 없는 것. 그러면 이 전체 두 가지를 단독이죠? 단독이 아닌 건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단독이 아닌 건 뭘 묻는다? 계약을 묻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단독행위 봐봐. 우리가 이제 단독행위하고 계약을 보는데 여러분 이것은 어디를 보냐면 그 자료 밑에 보면 법률사실 맨 밑에 한번 봐봐. 법률사실 맨 밑에 보면 박스 가운데 지금 박스에 지금 끼어져 있죠? 불쌍하게 조금만 끼어져 있잖아요. 자, 그걸 본단 말이죠. 자, 봐봐. 우리는 말이요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계약을 찾으란 말인데 계약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어떻게 찾냐고요. 그래서 그럼요 시험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두 개가 비스무리할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일방행위가 있고요 유증이 있고 계약 해제가 있고 채무 면제가 있잖아요. 우리 봐봐 여기 면제 아까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해제, 해지, 취소. 해제, 해지, 취소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유언, 유증할 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랬죠. 일방행위 알겠죠? 일방행위 여기 한번 봐봐. 그런데 일방행위하고 비슷한 말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예약이란 말이에요. 예약. 여기는 예약. 예약은 언제나 계약이에요. 그러면 예약이 뭐죠? 우리가 오늘 일단 2시에 우리가 여기요 이따 뭐 산시에 누가 온다고 했었는데요. 그러면 2시에 누가요 뭐라 하냐? 우리 6명이서 간다 식당에. 그러니까 좀 세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미리서 2시에 몇 명이 간다고 합의를 했죠. 합의는 나 혼자 얘기하면 돼요. 음식에 들어놓고 있다 우리 6명 간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어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식당 주인하고 뭘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약은 본질적으로 두 사람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약은 본질적으로 계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나 예약은 계약이고요. 유증은 뭐라고 했지 아까 내가요? 유언서로 이 물건 누구한테 줘라. 이걸 유증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반대가 증여. 아까 우리 했어 네 가지 암기하라고 했어.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네 가지는 뭐라고? 계약이라고 했죠. 계약. 계약을 무슨 행위라고? 채권 행위. 채권 행위는 다시 무슨 행위라고? 의무 부담 행위. 의무를 부담한 행위는 무엇을 남긴다고요? 이행의 문제를 남기다.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네 개 암기. 증여, 교환,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네 가지를 뭐라 한다? 계약이다. 이것은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를 얘기해요? 2개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독행위는 의사표시를 몇 개를 얘기해요? 1개를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계약 해제죠. 해제는 해제, 해지, 취소. 근데 여기는 뭐라 한다? 합의. 합의란 말이에요. 합의. 해제는 해제인데 합의란 말이 중요해. 여러분 봐요. 첫 시간에 뭘 배웠죠?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매매, 계약. 다시 청약과 승낙에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 매매, 계약. 이걸 매매, 계약, 이걸 합의라고 하는 거죠.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 해제를 달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해제,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해제, 계약. 해제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 그럼 큰일 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포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해제가 있다 해서 무조건 단독행위가 아니라고. 뭐가 있어야 돼? 계약 해제할 때 해제는 단독행위죠. 해제, 해지, 취소. 단독행위는 누가 한다? 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합의라는 말은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가 됐으니까 합의잖아요. 자기 혼자 묻고 자기 혼자 나는 나 혼자 합의했어.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합의는 계약을 얘기하는 거죠. 채무 면제죠. 면제. 채무 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 면제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채권 포기라고 그래. 포기. 똑같은 말이죠. 이제 채무 면제로 돈 갚지 마 이 말이죠. 그 말은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포기할게 이 말이죠. 그래서 채무 면제나 채권의 포기는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채무 인수죠. 채무 인수. 그래서 채무를 인수하는 거 인수. 이것도 뭐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 채무 인수를 뭐라 한다? 계약. 채무 인수는 뭐죠? 내가 그 채무 내가 책임질게요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채무 인수 그것을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주택거래자 시험에만 나왔어.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에서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다음 주에서 계약이 아닌 것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넷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것이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독행위와 계약을 물었을 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묻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헷갈리고 비교가 되고 그런 것만 시험에 나오는 것이지 밑도 끝도 없이 시험에 나올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단독행위와 계약을 비교하는 것이고 모든 자격시험에 우리 시험을 포함해서 이것만 시험에 나왔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요 앞에 한 장을 더 앞으로 다시 2페이지로인가 봐봐. 2페이지요. 아까 우리가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맨 밑에 2페이지 보면 2가 뭐냐면 2페이지가 아니고 여러분 4페이지요. 페이지는 4 02 그래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돼 있죠? 돼 있죠? 페이지는 4고 그 맨 밑에 보면 형식은 청구권이나 그돼 있나요? 여기 봐봐. 형식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청구권이나 실질은 형성권인 것.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해. 형성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아주 시험에 많이 나와. 물권법이나 나중에 채권법 가면 형성권이란 말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봐봐. 청구권은 뭐고 형성권은 뭐냐 이 말이지. 이런 거죠. 봐요. 갑하고 하고 계약을 했죠.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나는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런데 내가 대금을 달라고 해서 대금이 내 통장에 들어온 거 아니죠. 매수인이 잔금을 입금을 시켜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협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상대방이 협력을 하지 않는다? 입금을 시키지 않죠? 그럼 법원에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성권은요, 아까 말했죠? 일방적으로 얘기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을이 갑을 사기를 쳤어. 계약을 했어. 사기를 당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단 말이죠. 사기를 당하면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매수인한테 당신이 사기를 쳤으니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렇게 취소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라 가겠어? 하지 말라 가겠어? 하지 말라 가죠. 그러니까 그때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나 너한테 사기당했으니까 나 너하고 계약 취소야.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물어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형성권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내가 취소하면은 계약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런데요, 청구권은요, 상대방의 뭐가 있어야 돼? 협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등기해달라고 해서 등기 청구해서 등기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등기가 얻는 게 아니라고. 원래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이 손잡고 어디를 가야 돼?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같은 것이에요? 틀린 것이에요? 틀리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는가 이 말이죠.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민법 전부에 보면은 청구권과 형성권이 계속해서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하나 암기하면 그건 끝없어. 법의 논리는 다 똑같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우는 청구권하고 형성권은 민법 전체에 똑같아. 그러니까 한 번 하면 끝인 것이죠.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자, 형성권이라는 게 뭐냐? 처분행위죠. 그래서 형성권은 일방적으로. 여러분 일방적이라는 말의 뜻이 뭐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취소할 때 취소하면 될까요?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일방적으로 뭘 한다? 의사표시 말로 해야 돼요. 말로.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한다? 법률관계가 뭐죠? 권리관계죠. 권리와 의무가 일방적으로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을 형성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봐봐, 형성권이라는 게 뭐냐? 상대방의 동의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는데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했는데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됐어요?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봐봐, 청구권은 어떻게 해요? 청구권은 등기해 주세요. 등기가 팍 와요? 안 온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상대방이 나한테 등기를 해줘야 된다니까. 협력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럼 형성권은요, 상대방의 협조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말하는 대로 발생, 변경,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럼 여기 봐봐요. 재밌는 말이죠. 예약 완결권 봐봐. 예약이 뭐죠? 예약은 음식점에 우리가 몇 시에 간다고 예약했죠? 완결을 시키면 뭐 한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음식점 가가지고요, 내가 음식점 가가지고 우리 이따 3시, 2시에 5명 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닭백숙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나서 우리가 2시에 딱 가죠. 5명이서 가면서 우리 아까 예약했던 사람인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주인이 예 하고 가져와야지. 우리 아까 예약했던 사람인데 2시 오라고 2시라고 해서 왔는데 혹시 우리 닭백숙 먹을 수는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죠. 탁 앉아서 가져오라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깜빡 잊고 준비 안 됐네? 그건 채무 불이익인 거예요. 그럼 식당 주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준비 안 됐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뒤집어 엎어요? 뒤집어 엎죠, 상을. 알겠죠? 너가 잘못했다 이 말이죠. 왜? 본 계약이 체결됐는데 음식물이 제공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한다. 완결한다는 것은 저 뭐죠? 음식점 주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우리 아까 5명이에요. 주세요 하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청구란 말 앞에 잘 봐. 여기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 있죠? 매수. 여기요, 청구란 말 앞에 뭐 분할, 청구란 말 앞에 뭐 증감, 청구란 말 앞에 뭐 소멸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것은 뭐죠? 뒤가 다 청구권이 돼 있죠. 이 꼬릿말이 청구권이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은 청구권인데 청구란 말 앞에 매수다, 분할, 증감, 소멸. 청구란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형성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형성권이다. 그럼요, 좀 이따 배우겠지만 청구권이란 말하고 형성권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청구권인지 형성권인지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민법은 없어요. 알겠죠? 이것은 지금 전체적인 것을 계속 민법 전체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민법 전체적인 것을 지금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말을 할 거예요. 청구란 말 앞에 매수, 증감, 분할, 소멸. 시작.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 그럼 뭐다? 청구권이 아니고 형성권이다 이 말이죠. 앞에가 뭐냐? 지상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공유물 분할청권, 지료 증액 지료 감액청권, 지상권 소멸청권, 전세권 소멸청권, 저당권 소멸청권.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죠. 청구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것을 형성권이다. 그러면 이걸 암기하려면 어려우면 매수하니까 발생하는 거잖아요. 분할하고 나누고 증액하고 감액하죠. 그러니까 뭐다? 변경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요 소멸하니까 소멸이잖아요.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렇게 얘기해. 매수, 분할, 증감, 소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그럼요 기본 교재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봐봐. 여기는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의사표시 말로 한다고 그랬죠? 말로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채권자 취소권이 나오죠. 이 채권자 취소권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뭐로 한다? 재판으로. 채권자 취소권은 형성권이거든요. 취소권이니까. 아까 우리 했잖아요. 형성권이 뭐냐면 단독행위가 형성권이에요. 단독행위 넘어갔죠. 채무,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왜냐하면 일방적이란 말은 의사표시가 몇 개라는 거예요? 한 개. 한 개니까 이것을 단독행위다 이 말이죠. 단독행위 이 말이. 그런데 그 중에서 채권자 취소권도 취소잖아요. 해제, 해지, 취소.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형성권이죠. 그러니까 취소는 원래 의사표시로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말로 해야 되는데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로만 한다? 재판상. 우리 시험에 한 번 나왔어. 3번.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다. 반드시 재판으로만 하는 것이다. 채권자 취소권은.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제 봐봐. 여기 이제 봐. 여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다행인데 안 했으면은 이중매매, 통정의 표시, 관습상 법정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 우리 공부를 안 했으니까요. 처음 하신 분들은요. 이중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고요. 이 말이에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이것은 무효인데요. 무효여도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이건 이 뒤에는 세 가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강의하면서 이 부분에 가서 이 말을 또 할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우리가 그 앞에 있는 페이지 몇 페이지 이게 4페이지에 있는 채권자 취소권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 계속 할 거예요. 계속하면서 어떻게 얘기한다? 채권자 취소권은 원칙적으로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로 해야 되지만 의사표시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행사한다? 재판으로만 행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중매매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또 만약에 통정허위 표시 가서 또 얘기할 거예요. 채권자 취소권은 취소권으로서 형성권인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재판상 행사하고 우리가 미리서 배웠던 이중매매에서는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설명할 거라고. 아직 우리가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 세 가지는 그런 것이다. 그때 가서 설명하면서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니까 전체적인 내가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해야 되지만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미리서 결론을 내놓고 하나하나를 끄집어내서 보는 방법도 있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은 연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단 전체를 100%를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는 것이니까 자, 이 세 가지를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을 지금 뭐라 한다? 옆에 있는 형성권, 채권자 취소권이죠? 바로 오른쪽에 청구권하고 형성권하고 비교 나와 있나요? 이게 이제 여러분요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이게 청구권은 뭐냐면 청구권은요 소멸시효가 그린다고 그래. 봐봐.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고 없어진다 이 말이죠.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해버려. 그걸 소멸시효라고 그래. 봐봐요. 갑이 그한테 돈을요
1억을 빌려줬어요. 오늘 돈을 받을 날이에요. 그런데 돈을 받으려면 돈 받아야 되죠. 돈 갚으라고 해야 되죠.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몇 년이 지나면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요,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해버려요. 그걸 소멸시효라고 하는 거예요.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르면 권리가 소멸하고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것을 소멸시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는 누가 증명을 해야 돼요?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되고요. 당사자가. 그 다음에 시효의 중단이나 정정한 제도가, 그건 나중에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가서 배워놓고요. 똑같은 말을 똑같이 청구권은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것을 형성권에서는 똑같은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 제척기간이라고 얘기해. 똑같은 것을 제척기간이라고 그래. 제척기간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사기를 당하잖아요. 사기를 당하면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하죠.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취소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요, 10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이잖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10년. 그러니까 똑같이 없어지는 것인데요, 청구권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소멸시효라고 하고요, 형성권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을 뭐라 한다?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요, 형성권이란 말하고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것이니까 쓰는 용어들도 전부 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은 뭐라 한다? 그것은 법원이 조사해, 법원이. 그러니까 10년 지난지 아니냐, 법원이 조사하고, 소멸시효는 내가 증명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고, 그 다음에 청구권은요, 봐봐, 재밌는 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지금 봐봐,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이전 등기란 말이 있죠. 우리가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형성권이 되는 거죠? 청구권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 한번 봐봐요. 이것은 이렇게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해요.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판결, 이것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한 세트라니까. 이게 청구권에 관한 것은 이행판결이다, 등기를 한다. 등기를 해야 소유자가 돼요. 확인판결은 내가 소유자라는 걸 확인해달라고 물론 등기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형태가 형성권을 보자고요. 형성권을 봐봐요. 공유물 분할 청구, 청구권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분할이 있죠. 자,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기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고 그래.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고 그래.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등기를 하지 않는다. 형성권에 관한 것은 형성판결,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판결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대법원 판결은 판결의 유형, 민사판결의 유형은 이행판결, 형성판결, 확인판결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이행판결,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 나와 있는데 왜 막 계속 적는 거죠? 박스에 있잖아요, 거기요. 4페이지 박스에 없어요? 아니 4페이지에 박스 없어. 박스 안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박스에 있는 것을 지금 풀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죠? 소송 중에 뭐가 이루어지죠? 조정 동그라미요. 이러면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소송 진행 중에 쌍방이 상호 협의하에 협의로서 종결시키는 거예요. 쌍방이 협의로서 종결시키는 걸 조정이라고. 조정관 앞에 가가지고, 알았죠? 우리 이렇게 합의했으니까 이렇게 좀 결론을 좀 내주세요. 이렇게. 그걸 조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소송 중에 쌍방이 협의를 해서 종결시켰죠. 판결은 뭐예요? 판결은 소송이 끝까지 두 사람 협의가 안 돼. 그래 재판장이 강제로 판결을 내려버려. 그걸 판결이라고 그래. 소송을 맨 처음에 진행했는데 둘이 마음이 바뀌어서 중간에 서로 좀씩 양보해서 이렇게 합의합시다. 이렇게 합의를 해. 그러니까 여기 협의죠. 협의란 말은 합의란 말이죠. 합의란 말은 뭐다?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정은 등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이란 말이 있으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조정이란 말이 없다?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판결. 뭐를 한다? 등기하지 아니한다. 청구권에 관한 것을 무슨 판결? 이행판결.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하셔야죠. 구별을. 다시, 청구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판결. 형성권에 관한 판결을 무슨 판결? 형성판결.
어느 것이 등기한다? 이행 판결. 등기하지 않는 것은 형성 판결. 아무리 청구 형성권에 관한 것이라도 조정이 성립하면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조정이란 것은 소송 중에 쌍방이 협의로 소를 종결시키는 거죠. 협의로. 그러니까 협의는 합의라는 말이죠. 합의는 계약이란 말이고, 계약은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여기 봐봐, 형성권 여기다 써봐. 형성권 옆에다가 뭘 한다? 이것은 단독행위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요, 형성권이라고도 시험에 나오고 단독행위라고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고. 그러면 헷갈리지 말라고. 형성권하고 단독행위를 따로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형성권은 뭐다? 단독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 그런데 형성권은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의사표시로 하지 않고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하는 것이 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채권자 취소권이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끝에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다. 청구권으로 되어 있어도 형성권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뭐다?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다? 매수, 분할, 증감, 소멸. 다시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것이 있다. 우리 이것을 뭐란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성권. 그런 말이 없으면 다 뭐다? 청구권이고, 청구권은 뭐에 걸린다? 소멸시효. 그럼 무슨 판결이다? 이행 판결. 우리가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것을 뭐라 한다? 형성권이고, 무슨 판결? 형성 판결.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지만 조정이 성립하면 뭐를 한다? 등기를 한다, 이렇게. 이게 형성권에 관한 것, 단독행위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준법률행위를 봐야 돼. 그럼 이러면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봐봐, 말을 봐, 말을. 법률에 준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률적 행위다, 법률적. 이것은 뭐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그것을 법정이다, 이렇게. 법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준법률행위는 뭐가 있다? 표현하고 사실행위가 있어. 그러면 사실행위를 뭐라 한다? 사실행위를 비표현행위라고 그래. 비표현행위, 이렇게. 이 비표현행위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표현을 안 했다, 이 말이죠. 봐봐요, 여기는 표현이니까 그럼 표현이 아니죠. 표현이 아니니까 아닐 비자를 써서 비표현이라고 그래. 비표현을 뭐라 한다?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사실. 그 다음에 여기요, 표현행위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요,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 그 다음에 여기 거절. 관념의 통지는요, 여기 보면 통지, 승인, 승낙. 감정의 표시는 용서가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일단 놔두고, 여기 놔두고 한꺼번에 설명할 거예요. 관념의 표시는 용서. 자, 지금부터 봐. 이 말이 뭐냐면, 이런 우리가 아까 법률행위 기억나요? 법률행위는 기억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 먼저 면제, 그 다음에 상계, 그 다음에 초인, 그 다음에 철회, 그 다음에 동의, 그 다음에 유언, 유증, 그 다음에 해제, 해지, 취소, 이렇게 했죠. 자, 봐봐, 다 글자가 몇 개씩이에요? 두 개씩이죠. 여기 한번 봐봐.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다 두 가지 글씨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항상 비교가 된다고. 여기 있는 것은 이 다섯 가지는 뭐다? 표현행위로서 준법령이죠. 아까 우리 준법률행위하고 비교된 게 무슨 행위다? 뭐다?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의사표시의 단독행위,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에 뭐라 나오냐? 다음 중에서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음 중에서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 봐봐. 그림을 봐야 정확하죠. 그림에 보면 여러분 맨 위가 뭐라고 됐죠?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거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8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준법령이 나와 있죠. 준법령에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나와 있죠. 이 글자가 다 두 가지씩,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다 글자가 두 개씩이잖아요. 이 두 가지 글자씩이니까 이게 항상 비교가 된단 말이죠. 시험이 항상 이게 나온단 말이죠.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그러니까 봐봐, 다음 중에서 이렇게 나와. 다음 중에서 준법령이가 아닌 것 그러면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걸 찾으라, 이 말이죠. 의사표시가 아닌 것, 이걸 찾으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그 표시가 바로 그 표시를 얘기해. 법률행위하고 준법률행위.
여러분 그림에 다 나와 있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암기하냐? 어떻게 암기해요? 열심히 암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여기요, 우리가 이제 앞에가 무슨 말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맨 뒤에 아무튼 최고 거절, 통지, 승인, 승낙. 여기 봐봐, 통지, 승인, 승낙이죠. 여기는 관통상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 그러니까 상이죠. 상이라고 쓰고 승이라고 이해하면 돼. 관통승을 입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총 맞으면 관통상 입었다고 하잖아요. 관통상, 관념의 통지는 맨 끝에가 뭐가 아니면 통지, 관통, 통지나 승인, 승낙이다. 이런 말이 있으면 관념의 통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의사의 통지는 뭐예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뒤에가 최고란 말과 거절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의사의 통지로서 그것은 준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관통상 의체거예요. 그런데 관통상 의체거인데 어떤 사람은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의사는 돈 없으면 최고로 거절을 잘하죠. 그래서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체거. 그다음에 관통상, 관념의 통지는 뒤에가 통지, 승인, 승낙이라고 있으면 관념의 통지.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 한다?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가 아닌 것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8개. 뭐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의사표시는 몇 개? 8개.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는 뭐? 의사의 통지, 의체거. 의체거가 뭐죠?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 최고, 거절. 의체거,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이렇게 됐나요? 그걸 암기하면 돼. 무조건 이것만 암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봐봐, 최고란 말은 독촉한다는 말이에요. 최고. 우리 최고장 보내는 걸 독촉장 보낸다고 하잖아요. 최고나 독촉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알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수 같은 건 대리가 당연히 안 되고요. 사실행위는 뭐냐면, 사실은 순수하고 뭐가 있다? 혼합이 있다 이 말이죠. 순수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뭐라고 그랬죠? 청국장이라고 얘기했죠. 청국장은 뭐로 만들어요? 매주로 만들죠. 매주로. 그래서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주소, 이러면 주소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가공 뭐죠?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특허법상의 발명이에요. 발명. 그래서 매주가 발명이에요. 매주가 발명한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게 청국장. 순수는 뭐다? 매주가 발명. 이렇게 연상해서 암기하라고. 혼합은 뭐죠? 혼합은요, 여러분 얘기했죠? 사부한테 선물할 때, 합격하고 나서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을 혼합해서 선물 좀 해라 이 말이죠. 왜요? 아무리 좋고 고급진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맞지 않거나 기호식품이 아니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것저것 종합 선물 세트 속에는 껌 들었죠, 초콜릿 들었죠, 뭐 알사탕 들었죠,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들죠. 그러니까 일단 입에 하나라도 맞으라고 선물할 때는 언제나 종합 선물 세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요, 봐봐, 여기 보면 사무관리 했죠?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뭐죠? 무주물은 뭐죠? 산토끼죠. 산토끼는 주인이 없는 물건이죠. 그걸 무주물이라고 그래요. 무주물은 누가 주인이냐? 먼저 선점 먼저 잡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해 주는 거. 동사의 경우 유실물이 뭐죠? 비 오는 날 학원에 우산 가지고 왔다가 비가 안 오니까 깜빡 잊고 우산 놓고 집에 가는 거죠. 그걸 유실물이라고 그래. 그걸 유실물은요, 누군가가 줍죠. 그걸 습득한다고 그래. 그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봐봐요.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선물, 혼합해서 선물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두 가지를 묶어서 사실행위라고 그래. 이 사실행위는 뭐가 안 된다? 대리가 안 돼. 대리가 인정이 안 된다고.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돼. 그래서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실행위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주가 발명, 사부 선물. 자, 매주가 발명,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 이런 것은 지금은 입에 안 붙어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다 알게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 뭐란다? 순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부한테 선물할 때는 이것저것 혼합해서 한다. 혼합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매주가 발명, 매주, 순수, 사부 선물, 사부, 혼합. 이 두 가지는 사실행위죠. 그 다음에 이것은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 사실행위는 우리는 사실행위를 다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법률행위를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해야 되죠? 법률행위하고 비스무리해야죠.
사실은 전혀 법률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시험이 나온다? 법률행위하고 비스무리하게 옷을 입혀냈잖아요. 화장해가지고 헷갈리라고. 그걸 뭐란다?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준법률행위는 뭐다? 의사의 통지, 의체거.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한다. 의체거. 관념의 통지, 관통상, 통지, 승인, 승낙. 뒤에가 꼬리말이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이것은 뭐가 아니다? 어디 갔어?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는 8가지가 있다. 기본적으로 8가지. 뭐가 있다? 면제, 상계, 추인, 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 8가지하고 이것이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시험에 그게 나온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집에 가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샘플로 이 지금 강의 노트를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놔뒀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가면 우리 사이트 홈페이지에 가면 뭐가 있냐면 문제풀이 지금 해놓은 게 있단 말이죠. 그걸 꼭 풀어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거 이론 강의하면서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안 되고요. 그 문제풀이 할 때 이걸 가지고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은요, 뭐를 한다? 민법 총칙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의 부분을 가지고 뭐죠? 강의를 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까지가 뭐냐면 참고 한번 볼까요? 참고. 이제 이 참고는 뭐냐면 애매한 거죠. 봐봐. 여기가 뭐라고 말했죠? 이행의 청구라고 돼 있죠. 이행의 청구란 말은 뭐죠? 돈 갚으라 이 말이거든요. 돈 갚으란 말은 독촉한단 말이고 이것은 결국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행의 청구란 말은 이행의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가 내가 아까 뭐라 했죠?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어야지. 뒤에가 최고 거절이란 말이 있어야지 뭐라 한다? 의사의 통지로서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최고란 말이 없는데도 준 법률행위인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최고란 말이 없는데 그게 바로 뭐다? 이행의 청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내 밴드에 보면 문제가 나와. 이행의 청구. 두 번째요, 대리권 수여죠. 대리권은요, 본인이 소유하거든요. 그건 뭘 한다? 그런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표시는 알린다는 거야. 알린다.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는 전혀 다른 말이죠. 대리권 수여는 3가지예요. 의사 표시예요. 왜? 단독행위거든요. 두 번째요, 분료식,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대리권 수여할 때 반드시 위임장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출연이다. 봐봐요. 자, 지금부터 출연하고 비출연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봐봐요. 출연행위. 이런 출연행위는 뭐예요? 출연한다는 것은 내 재산은 다운시키고 상대방 재산은 업시키는 것을 출연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봐봐. 여러분 학원에 오셔가지고 등록했죠? 그러면 수강료 냈죠? 수강료 내니까 여러분의 주머니는 어때요? 두툼해져요? 얇아져요? 얇아지죠? 얇아져? 다운이죠. 학원은요, 두툼해지죠. 이걸 무조건 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다운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업되지 않는 것을 비출연이라고 그래요. 그럼 봐봐. 대리권 줘봐요. 대리권. 갑이 일한테 대리권을 주면은 갑의 재산이 다운이 돼야 안 돼요? 내 집을 팔아달라고 대리권만 줘서 대리권 줬다고 해서 대리인의 재산이 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비출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비출연 이렇게요. 자, 대리권 수여를 표시했단 말은, 표시란 말이 뭐다? 알려줬다 이 말. 내가 대리권을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병한테 알려줬다 이 말이죠. 알리는 걸 뭐라 한다? 통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우리는 항상 관념의 통지는 앞에가 무슨 말이 있어야 된다 했죠?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뒤에가 여기는 표시라고 되어 있지 통지란 말이 없잖아요. 그래도 이 표시란 말이 바로 무슨 말이다? 통지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관념의 통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또 2가지를 비교할까요? 소멸시효 완성. 봐봐. 완성 전하고 완성 후죠. 봐. 완성 전에 채무를 승인했단 말은 뭐냐? 내가 너한테 돈 빌린 거 있어 1억 알아. 그렇게 10년 안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어떻게 한다? 완성되면 채권이 소멸해버려. 채권이 소멸하니까 돈을 갚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돈 갚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갚을 필요가 없어. 그런데 채무를 승인했다는 것은 나는 양심이 있어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그 돈 반드시 갚아줄게 걱정하지 마. 채무 승인이죠. 그러면 이 승인은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자.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는 거죠. 채무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완성이 됐으면 돈 갚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갚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새롭게 돈 빌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완성 전의 채무 승인은 승인이죠. 봐봐, 여기 봐봐, 내 말 봐봐. 소멸시효 완성 전 채무 여기까지 중요하지 않아. 뒤에가 무슨 말이 있어? 관통상, 관념의 통지, 통지 승인 승낙 있죠?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뭐다? 관념의 통지를 뭐다? 준 법률행위다 이 말이죠. 준 법률행위, 알겠죠? 항상 이러니까 항상 뭐하고 비교한다? 준 법률행위하고 뭐하고? 의사 표시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온 것들 복잡하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봐봐요.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승낙이죠. 봐봐, 채권 양도 통지에 대한 이거가 중요해. 뒤에가 승낙이란 말 있죠? 승낙, 우리가 승낙, 승인, 통지, 여기 통지, 통지, 승인, 승낙, 통지, 승인, 승낙은 뭐라 한다? 관념의 통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준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봐봐요, 여기 봐봐, 여기 청약에 대한 승낙이죠. 청약에 대한, 청약은 뭐죠?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했는데 청약은 뭐다? 의사표시. 승낙도 뭐다? 의사. 그러니까 그냥 승낙이 아니고 청약에 대한 승낙은 이건 의사표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 말이죠. 이건 관념의 통지고 이것은 의사표시고, 이렇게 의사표시.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뭐예요? 승낙이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관념의 통지인데, 준 법률행위인데,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다? 의사표시다 이런 말이고, 승인이란 말이 있으면 다 관념의 통지, 준 법률행위인데, 소멸시효 완성 후 그러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잖아요. 채무 승인 그러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데 돈을 다시 갚아주겠다고 나서는 거죠. 새롭게 채무로 부담하는 거죠. 우린 그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 주는 것은 의사표시예요. 대리권을 줬다고 표시하는 것은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 사실을 알리는 거죠. 그걸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준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항상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헷갈리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지. 이게 왜? 다 헷갈리잖아. 이게 똑같이 대리권 수여하고 대리권 수여 표시하고, 완성 전이냐 완성 후냐 약간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은 승낙인데 어떤 놈은 관념의 통지고 어떤 놈은 의사 표시잖아요. 원래 승낙이나 승인이나 뭐죠, 통지란 말이 있으면 무조건 다 뭐가 돼야 돼?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이. 예외가 하나씩이. 어떤 것이 있다? 청약에 대한 승낙은 의사표시고, 완성 후 채무 승인은 의사표시고,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고,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 이것 빼고는, 이런 것들 빼고는, 몇 가지 빼고는 무조건 통지나 승인이나 승낙이 있으면 무조건 뭐? 관념의 통지, 준 법률행위.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최고 거절, 의최거죠. 최고라는 거 거절이라는 말이 있으면 무조건 뭐다?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 말이죠. 이런 것들 헷갈리는, 이런 것들 빼면은 무조건 최고나 거절이라는 말이 있으면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통지, 승인, 승낙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아시겠죠?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뭐란다? 8가지. 면제, 상계, 추인철회, 동의, 해제, 해지, 취소, 이것을 뭐란다? 의사표시.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4가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에서 해놓은 거죠. 이행의 청구는, 청구란 말은 결국 최고라는 말이니까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는 의사표시인데, 대리권 수여를 표시는 알린다, 통지한단 말이다. 표시란 말이 통지라는 말이다 이 말이죠. 관념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그 다음에 소멸시효 완성 후의 승인은 의사표시.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다? 의사표시. 그런데 채권 양도의 청약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그럼 뭐다? 그것은 그냥 관념의 통지. 반드시 뭐만? 청약에 대한 승낙만 의사표시. 나머지 승낙은 무조건 다 뭐?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 법률행위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요, 맨 오른쪽에 보면 페이지요, 여러분요 6페이지죠? 6페이지 맨 밑에 맨 오른쪽에 보면 참고해가지고 헷갈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거기에 지금 하나가 빠져있지. 하나가 뭐가 빠져있어? 이거 빠져있어. 청약에 대한 승낙.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에 속한다? 의사표시에 속한다. 그 하나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다른 승낙 무조건 다 뭐다? 관념의 통지, 준 법령이죠. 그런데 청약에 대한 승낙은 뭐에 속한다? 그것은
의사 표시에 속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지금 여기 법률 사실이 상당히 까탈스럽죠. 까탈스러운 것은 뭐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왜 이걸 공부하는가?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래서 문제가 출제가 되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풀이 강의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문제풀이 한번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오늘 가서 이제 들었잖아요. 이번 주 내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풀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딱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거 왜 강조하는지, 이것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는지 그런 것은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뭐를 같이 풀어야 돼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겨요. 한 장 더 넘기면 4 권리 변동. 그래서 8페이지 권리 변동이라 나와 있죠. 우리가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올해 32회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단독행위가 하는 것이 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33회는요. 여기요 우리가 권리 변동에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죠? 작년에는 권리 변동에서 감정 평가사 시험하고요. 그다음에 법원 행정고시 시험하고 또 어디서 하나 또 나왔는데 세 군데서요 권리 변동의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권리 변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